저는 강남 이담한방병원 선임진료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병조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은 어지럼증의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지러워서 치료를 막상 해보다 보면 저도 임상에서 어지럼증 환자를 많이 보는데요. 치료 후에 의외로 재발이 잘 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는데 오히려 재발이 잘 돼서 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환자도 많고요. 그리고 막상 어지러워서 어지럼증의 크게 두 가지 원인은 뭔지 잘 알고 계시나요? 어지러움의 두 가지 원인은 흔히 알고 있는 원인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머리에 있는 뇌질환 때문이라고 알고 있겠죠. 두 번째는 기에 있는 기질환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지럼증의 흔한 종류는 일단 말초성 어지럼증과 중추성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말초성 어지럼증의 흔한 종류는 여기 준비된 자료에 보는 것처럼 이석증과 메니에르병과 정정신경염이 말초성 어지럼증의 흔한 종류고요. 중추성 어지럼증의 흔한 종류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같은 거는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기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이석증, 메니에르병, 정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말초성 어지럼증의 흔한 종류인데 이게 흔하다고 알려있는 세 가지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석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 많이 의외로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이석증이라는 거는 이 이석이라는 거는 원래 이석기관에서 이렇게 몸의 위치라든지 평형을 담당하는 그런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세방고리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방고리관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회전을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이런 세방고리관에 들어가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석증을 막상 경험하게 되면 환자분이 어지럼증 증상이 심해서 겁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과나 예후가 좋기 때문에 실은 겁낼 필요는 없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니에르 병이 있는데요. 이 메니에르 병은 이 림프액이 가다돼 가지고 이 달팽이관에 청각 정보가 왜곡이 되면 난청이라든지 긴 먹먹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명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세방고리관의 평형 정보가 왜곡이 되다 보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메니에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정신경염은 이 세방고리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평형의 정보가 정정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정정신경의 염증이 발생돼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전정신경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저는 위아장의 담독소와 오장육부의 병리 변화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어지럼증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지럼증의 원인인 위아장의 담독소와 오장육부의 병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병이나 정정신경염이 여기에 그 원인인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원인도 위아장의 담독소나 오장육부 병리 변화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며 원인도 모르고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그런 어지럼증인 경우 위아장의 담독소와 오장육부의 병리 변화에 대해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의심해보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지럼증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지럼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담적의 담독소로 보고 있는데요. 이 담적의 담독소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다 보면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노폐물이 위 또는 장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한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래한 독소를 한약에서는 담독소라고 합니다. 그러한 담독소가
위장의 내부 점막보다는 이 근육층을 포함한 이 바깥쪽에 이 끼끼듯이 쌓이면서 나중에 그 쌓이는 양이 많아지면서 돌처럼 굳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담적이라 하는 거고요. 그런 담적의 담독소가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위장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보통 머리나 뇌에 담독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이 담적의 담독소가 이런 기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세방고리관이라든지 달팽이 같은 기 속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담독소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으면서 부패하면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염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로 담독소가 기에 영향을 미치면 뇌 림프액의 순환 장애와 기내 안 좋은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뇌 림프액의 순환도 안 되고 뇌 림프액이 쉽게 말해서 불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뇌 림프액이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불결해져서 부을 수가 있고요. 또 물이 찰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정신경 같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석도 순수한 이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석에도 담독소가 작용하게 되면 이석의 성분이 제가 알기로는 탄산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이석이 변질이 일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잘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방고리관으로 들어가서 좀 전에 설명했던 이석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 림프액이 불결하면서 부을 수 있으니까 메니에르 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정신경의 염증을 유발해서 정정신경염을 유발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다양한 말초성 어지럼증을 유발해서 어지럼증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고요. 담적의 담독소가 좀 전에는 기에 영향을 미쳐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담적의 담독소는 기뿐만 아니라 두통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뇌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뇌 혈관은 이렇게 적당한 탄력성이 있어서 이렇게 혈액의 양이 많아졌을 때는 확장이 되고 혈액의 양이 적었을 때는 이렇게 수축해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혈관에도 담독소가 끼게 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혈관 안에도 담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런 결과로 뇌혈관 쪽으로 뇌 혈류 흐름이 좋지 않게 돼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뇌혈관이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심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이라는 중풍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뇌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라는 중풍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담적의 담독소가 혈관뿐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나 이렇게 어깨나 뒷목에 있는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뇌로 가는 이게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 중에 있는 혈관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또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담적의 담독소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혈어가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혈어는 과도한 출혈이 있다든지, 또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 중에 비장에서 혈액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비장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약하다든지,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이 약해서 머리로 혈류 공급을 잘 못 보내주는 경우, 머리로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이를 혈어로 인한 어지럼증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음모도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음모가 되게 되면 한의학에서는 음과 양의 그런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음모가 되게 되면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편중이 돼서 화가 역상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화기운이 올라와서 어지럼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음모가 있게 되면 인체 내에 진액성분이 부족해서 마찬가지로 혈관에 엔지로인처럼 진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영양 공급이 안 되게 되면 혈관이 상대적으로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류 흐름에 장애를 줄 수도 있고, 또는 화가 역상해서 어지럼증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 중에서
간장과 심장이 연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간장은 목의 기운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심장은 화의 기운이 많다고 보고 있어서 평소에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든지 평소에 몸이 많은 체질인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간장에 있는 화나 심장에 있는 화가 역상해서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통의 경우하고 비슷하게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이렇게 과잉 발생하게 돼서 어지럼증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두통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좀 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어혈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어혈은 쉽게 말해서 나쁜 피라고 이해하면 알기 쉽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라든지 타박상을 입었다든지 담적의 담독성으로 혈액이 탁한 경우 어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어혈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에 끼어서 혈액순환에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뇌 쪽으로 가는 그런 혈액순환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혈에 의한 어지럼증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담적병으로 진찰된 경우 이 담적병을 없애주는 한약을 쓰고 담적병을 대소변으로 배출해서 없애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담적병의 담독소를 없애게 되면 위장이 이렇게 홀가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위장의 소화 흡수 기능도 좋아지고 위장의 그런 신경 기능도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위장의 호르몬 분비 기능도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서 음식물 속에서 좋은 영양소를 소화 흡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음식물도 쑥쑥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화기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도 동반되어서 치료가 되고요. 그 결과 그 영양소를 흡수한 혈액이 혈액성분이 되니까 혈액이 깨끗하게 돼서 그 깨끗한 혈액이 전신을 돌아서 머리로 퍼져 있는 담독소도 없애주고 귀에 퍼져 있는 담독소도 없애주고 반면에 그쪽으로는 깨끗한 혈액성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증상이 해소가 되고 최대한 재발이 되지 않는 어지럼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지럼증의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